대한민국 최고의 실력과 열정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YBM 대표 강사 배동희입니다. 이번 달에 제가 개인적으로 13만 1000명을 돌파하게 되었어요. 수치가. 너무 기쁜데요. 특별히 여러분께서 시험 보려고 같이 공부하셨는데 8월 9일 오늘 시험 잘 봤다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점수를 못 냈을 경우에는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다음번 기회에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번에 토익 시험이 기본적으로 초보자 눈에는 항상 유사한 유형이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으나 그러나 전문가인 저 입장에서 13년 동안 강의하면서 저 입장에서 보면 시험은 그 내용들이 상당히 창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어휘가 바뀌면서 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험 볼 때 파트 5 같은 경우에 잘 안 읽히지 않아요, 문장이? 여기서 좀 해석하기 좀 힘들고 그런 게 있었죠. 더군다나 새로운 추세가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형 어휘의 폭을 넓혀야 된다. 그리고 문장 전체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빈칸에서 먼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도 이용을 해서 같이 답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오늘 제가 그런 문제들을 실제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다음 시험에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방법을 깨달을 거예요. 자, 두 번째, LC 대화는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먼저 읽는 건 좋은데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이럴 땐 요거 쓴다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게 중요했죠. 자, 파트 1 중간 난이도입니다. 자, 5번에서 어떤 여자 3명이 우산을 접는 것 같기도 하고 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이분 중에서 한 명이 문을 잡고 있었거든. 그래서 approaching an entrance 얘가 답이 되었는데 A였고요. 저도 사실 그 문제에서 B, C, D 제거하고 A라고 했죠. 왜? B, C, D가 너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그림 해석이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7번 문제에서 serving tray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가 뷔페나 미국에 있는 학교 식당 또는 캠퍼스의 식당이나 직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음식을 서빙할 때 이렇게 퍼갈 수 있도록 트레이를 킨 거를 놓는데 그 4개가 있었는데 거기 음식이 차 있었고 뒤에 여자분이 서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서빙 트레이가 filled with food 에서 답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생소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판매대들이 이렇게 쭉 언덕을 따라 있었고요.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밖에서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판매를 위해서 서 있었어요. 근데 벤더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을 판매상들이 스톨 앞에 있다 해서 스톨이 판매대 이런 것들을 스톨이라고 할 수 있어서 새로운 어휘로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파트 2는 상대적으로 평이했습니다. 과거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 티켓 있다 오케스트라 갈 수 있는 티켓 있다 그랬더니 답변에서 나 바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같이 갈래? 나 못 가. 이게 내포돼 있죠. 그래서 상황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 게 여전히 그랬어요. 파트 3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과거에 나왔던 그런 표현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특별히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엑스포에서 트레이드 부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트레이드 쇼에서 무역 박람회에서 자기 부스 배정된 거 위치를 물어봐요. 그래서 로케이션이 답이 됐죠. 그리고 트럭에서 짐을 낼 때 도와준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등록을 할 때 웰컴 패키지를 주는데 환영 패키지 거기 안에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식사권을 바우처 교환권이라고 말을 했는데 답에는 미국 쿠폰 이렇게 됐죠. 여러분 바우처 쿠폰 또는 티켓 또는 certificate도 이렇게 교환할 때 쓰는 권이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혹시 이번 강의가 처음이시면 제가 매달 시험 볼 때마다 이렇게 인강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제공하니까 그것들도 다 보면 공부가 많이 되고 특별히 다음 시험에 유효할 겁니다. 꼭 보세요. 자, Part 4는 난이도는 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게 information이나 다큐멘트가 저번 달까지도 계속 나오는데 이번 달부터는 그런 단어들은 사라지고 clarification 설명을 요청하다 또는 availability가 2번 나옵니다. 파트 3에도 나오는데 49번, 97번. availability는 시간이 나는지 여부를 물어봤을 때 confirm availability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왔는데 앞으로 이 2개가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다음 주에 개선하기 위해서 근무 환경에서 바뀔 수 있는 것들 건의사항들을 end of the week 이번 주 말까지 적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거를 document their observation 그들이 관찰한 그들의 견해 이런 걸 observation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제가 이런 단어들 여기다 쓴 이유가 있어요. 점점 LC 파트에서는 답 부분이 어렵고 읽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공부를 해서 알아두면 LC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험은 LC가 전체적으로
중간 이상의 난이도를 가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했으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음을 위해서 좀 더 상황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면 돌파하는 공부법을 택해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역시 100% 적중했다. 이것은 우리 카페에서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 댓글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300점인 분이 있어요. 300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생 기초를 위한 모임을 저녁에 가졌습니다. 특강 끝나고. 그래서 치킨 시켜서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분께서도 너무 잘 봤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물론 8,900점대가 만점 나오고 이런 것도 기쁘지만 300점대이신 분이 HRC 앞에서 시험을 잘 봐서 200~300점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신감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쩌면 더 값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점수 낮으신 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글들은 우리 카페 가서 보시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기초반에서 계속해서 다루는 게 처음에 첫 주에 전치사였어요. 시험 보기 전에. 근데 바이하고 언틀의 차이 다 아실 거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바이도 다 배웠고 언틀도 다 배웠어요. 103번 바이, 108번 언틀. 어떻게 보면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것만 골라서 내줬어요. 우리 수업 들은 것처럼. 자, 여기서 you must submit the form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요. submit는 제출하다죠. 딱 한 번 하는 건데 어떤 시점같이 뭐를 딱 한 번 하면 by를 써야 됩니다. by. 언제까지. 언til을 쓰면 안 돼요. 언til은 언제까지 계속 무엇을 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 The store will remain open. remain open이 열려있는 상태다. 그럼 상태잖아? 그럼 밤 12시까지 가게가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until을 쓰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제출하는 것을 만약에 not을 붙이면 이게 안 제출하는 건데 행동에 not을 붙이면 이게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안 제출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그때는 다시 until로 바뀌는데 이번 달에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죠. 오늘 a room will not be available. 자, not available 하면 제공될 수 없는 거니까 상태죠. 그래서 until 요거를 써주는 그런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되면서 기본기가 있었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초반에 등장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본적인 전치사의 느낌 이런 것들은 잘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자, 요번에 promptly 한번 다 배웠고 immediately 한번 다 배웠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인강, 우리 YBM 클래스 인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 학원 전단지에도 이게 그림이 있어요. 자, 우리가 quickly라는 말이 있으면 quickly, 빨리. 자, 이 quickly라는 말은 빠른 속도로 무엇을 할 때는 rapidly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speak rapidly, 빠른 속도로 말하다. 그런데 promptly라는 말도 quickly하고 겹칠 수가 있는데 promptly는 시작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짜장면을 배달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빨리 음식을 갖다 줬어. 그러면 그때 promptly 쓰는 거예요. 신속하게 가져다 줬다. 자, immediately가 우리가 보통 즉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immediately 같은 경우는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 관계적인 개념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즉시 배달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 여러분이 짜장면 주문했는데 띵동 눌렀는데 즉시 바로 짜장면이 들어오면 이건 뭔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immediately는 가운데 오는 게 없다 해서 즉시라는 개념이고 절대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promptly는 상대적 개념인데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문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시험에서 매우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휘집에 promptly가 즉시라고 써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얘는 신속하게 필요한 시간은 다 차지하면서 신속하게 오는 거고 immediately는 바로 그 순간에 즉시하는 겁니다. 저 두 가지 차이 좀 알아주시고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아주 강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다른 인강들을 같이 보시면 우리 카페에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15분 동안 설명하는데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요거를 그 전날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 몇 가지 단어 12개 정도 단어들을 강의를 했는데 15분 동안 그런데 거기에서 10개 정도가 시험에 출제가 돼서 그 증거 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 이제 12번째 문제에서 회사가 채용했다 restore. 자, restore가 복구하다죠. 이렇게 요걸 알아야 돼요. 복구하면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거죠. 그래서 original form 이렇게 원래 상태. 이렇게 답이 나온 적이 있고요. 특별히 요번에 좀 어려운 게 하나 나왔었는데 with가 어떤 enthusiasm 같은 추상명사를 가지면 가지고란 뜻이에요. with enthusiasm 이러면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with 넣는 게 나왔죠. 오케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것은 5년 넘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with enthusiasm이 열정을 가지고 enthusiasm과 똑같고요. with care가 정성스럽게 carefully, with ease가 easily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다음에 나올 수가 있는데 of importance는 중요성을 가지는데 important라고 쓴 거랑 똑같고 of value는 valuable. of assistance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앞으로 이게 제일 나올 확률이 높아요. If I can be of assistance to you,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걸 of 다음에 추상명사를 쓰죠. 그래서 이런 표현과 앞에 with enthusiasm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같이 챙겨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13번으로 나온 문제를 좀 보겠어요. 그때 태양열 패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environmentally 환경적으로 그리고 이제 형용사 넣는 문제인데 sustainable이 지속 가능한 그리고 대안이다. 그렇죠? 원래 sustain이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 할 때 쓴다고 제가 개강일 날 10점반에서 8월 3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sustain은 어떤 것을 받쳐서 유지해 생산성을 유지하다 그리고 효율성을 유지하다 성장 속도를 유지하다 할 때 sustain을 써요. 받쳐서 유지하다 놓으면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럴 때 sustain을 쓰고 sustainable이란 말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얘가 친환경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오케이? 네, 여기서는 environmentally sustain 환경을 유지할 때 도움이 되니까 친환경적인 대안이다 해서 alternative가 명사예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YBM 클래스에서 제 인강을 들으신 분께서 또 오늘 글을 올려주셨어요. 저 현강 못 듣고요. 인강만 듣는데도 정말 시험 잘 보고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기본입니다. alternative가 대안 또는 대안이 되는 형용사명사 다 되고 objective 객관적이냐 형용사지만 목표. 자, 이 단어들이 원래 형용사일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명사가 될 수 있어서 시험에서 되게 좋아요. 저번 달에 initiative가 나왔죠. 자, initiative가 적극성, 불가산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주도하는 사업을 우리가 initiative라고 해서 가산으로 쓰는데 incentive 덤으로 주는 혜택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잡지를 구독하면 거기서 가방을 준다. 그러면 인센티브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판매량이 높아서 상을 받았다. 보너스를 받았다. 그러면 인센티브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특강 같은 걸 들을 수가 있어서 인센티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대학로에서 제 개인 사비를 떠서 뮤지컬을 같이 보는데 그래서 뭐 수업 듣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게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거든요. 제가 2010년부터 그걸 했는데요. 완전히 사람들께 많은 분들이 힘을 얻어갑니다. 저는 너무 기쁜데 그런 것도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퍼스펙티브가 관점, 디렉티브가 지침, 에디티브가 접착제 또는 접착력 있는. 이거 좀 중요했었어요 올해 초에. 자, 그리고 에디티브가 첨가제, 프리저브티브가 방부제예요. 선생님 방부제, 첨가제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표현들이 저번에 깔려있지 않으면 빈칸에 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같이 알아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카페에서 이런 것들 정리해놓은 문법 자료실이 있으니까 기회되면 좀 보여달라고 그러시면 제가 열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이 문제는 투자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회사를 어떻게 했다. 자, 어저께 제가 assume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학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assume은 가정하다 되지만 어떤 걸 떠안다. 그래서 부채를 떠안을 때 이걸 쓴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also가 중요한데요. 여기 부분을 알아야지 앞을 잘 풀 수가 있어요. 이때 보기에서 제가 뭐 나왔는지 오답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 되게 가능성이 있었던 게 뒤에 있었습니다. 뒤에. 근데 다른 거 썼는데 자, 여기서 투자자 미스터 할롱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인수했을 때 해서 이걸 써야 돼요. 왜? 회사를 인수했을 때 인수함과 동시에 그 회사의 부채도 같이 떠안으니까. 그렇죠? 부채를 떠안을 때는 그걸 인수할 때 쓰기 때문에 acquire, acquisition이 인수죠. 그래서 습득, 인수, 구매해서 답이 A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즘 시험은 빈칸이 없는 부분까지 알고 거기에 주요 표현 알아야지 그게 같이 어우러야지 답이 돼요. 실제 시험에서 여기 뒷부분 안 읽으면 딴 거 썼을 확률이 높아요. 왜? 다른 것도 말이 되는 게 있었거든. 그렇죠? 여기서는 답이 A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점수를 얻는 데 있어서 만약에 750에서 800까지 넘어가서 그 위로 치고 가려면 뒤에 있는 다른 표현들 반드시 잘 알아야지 빨리 그리고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19번. 이번 시험에는 일형식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형식. 그래서 우리 기초반에서 일형식 제가 명단을 드리고 이거 외우는데 그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거기 명단에 있는 게. 일형식은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목적어 뒤에 있어요. 식물, 종자들. 자, 그러니까 experiment 이런 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왜? experiment는 저번 달에도 했지만 with를 써서 무엇을 가지고 실험하다. 일형식. inquire about 써서 일형식. 그리고 comment가 언급하다. 일형식. 일형식이니까 다 제껴하고 그냥 D를 쓰면 되죠. 그럼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떤 보존 지역에서 식물들을 기록하고 추적하고 이런 거를 다큐멘터다 해서 답이 D가 되는 거죠. 이거는 맞추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맞추냐 안 맞추냐. 이것은
동사 형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1, 2, 3, 4, 5를 그리고 준사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명단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제공해 드린 것들을 잘 공부를 하세요. 자, 20번. In order to ensure the best result, 최고의 결과, 제일 좋은 결과, 그냥 뒤에서 꾸며주는데 원래 BLE로 끝나는 형용사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준다. 제 인강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무료 인강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In every way possible,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럴 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서 꾸며주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B가 되는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였어요. 자, BLE로 끝나면 최상급도 좋아하는 거 아셔야 돼요. 베스트 나왔죠. 자, 121번. When there were no places to stay, 자, 머물 곳이 없었을 때 near conference site. 우리는 방을 다른 곳에서 예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다른 곳에서 elsewhere. 제가 저번 주에 노래 하나 틀었어요. 팝송을 틀으면서 애니모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니모가 뒤에서 꾸며준다. 이런 걸 후치라고 그래요. 뒤에서만 꾸며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I slept. 나는 잠을 잤다. 그리고 well. 이러면 이 well이 부사로서 뒤에서만 꾸며주고 앞에 오면 절대 안 돼요. I well slept. 이러면 안 돼. I slept well. 이렇게. 그래서 elsewhere도 go elsewhere. 딴 곳으로 가라. 꺼져. 이럴 때 쓰는 말이었죠. 근데 뒤에서 꾸며주죠. 그래서 뒤에서만 꾸며줄 수 있는 부사 명단이 있어요. 제가 어휘집을 여러분한테 비매품으로 무료로 만들어서 5,000권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거 있죠. 그런 데에도 같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lsewhere 같은 것이 뒤에서 앞을 꾸며줄 때 쓰는 말이니까 이거 보자마자 그냥 A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Anymore, anytime, elsewhere, anywhere, somewhere, everywhere 전부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 자, 앞으로 미래의 시험에, 즉 다음 달, 다다음 달 그리고 가을 추석 때 시험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시험장을 가져야 되겠죠. 기억해 주세요. 자, 126번. 자, 이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어제 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이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Dr. Smith used the similar methods, 비슷한 방법으로 시험을 했는데 그 연구 결과, 여기서 명사 결과들이 좀 달라서 뭐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과들. 여기도 결과들이 들어가요. 똑같은 단어죠. 그런데 앞에 있는 결과는 이 사람의 결과고 뒤에 있는 결과는 딴 사람의 결과예요. 앞에 있는 명사하고 똑같은 걸 뒤에서 쓰는데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일 때는 모르겠어요. 복수는 도수를 쓴다 해서 B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원래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본이 있으면 맞출 수 있는 시험에서 계속해서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Those. 다음 주에 우리가 기초반에서 이런 것들 정리를 다시 한번 완벽하게 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 수업 듣는 분들은 꼭 참석하세요. 137번. 자, 137번 문제에서는 이게 좀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부사장님인가 뭐 사장님인가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시리즈를 통해서 비디오 시리즈를 통해서 어떤 것에 대한 강의를 한대요. 근데 여기서 커멘트는 언급하다 또는 명사로 발언 이형식이에요. 자, educate가 3형식 될 수 있어요. remark는 일형식이에요. 그래서 다 일형식인데 지금 B하고 D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educate는 교육시키는 거죠. 근데 educator가 교육자. 그렇죠? educate는 뒤에 사람을 써야 돼요. 사람을 교육하는 거죠. You can't say educate English 이러면 안 돼요. 영어를 교육하다. 안 됩니다. teach하고 달라요. teach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되고 사물을 대상으로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Danny, 제가 이름이 다니요. Danny,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너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뭐라면 I teach English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아니면 I teach student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educate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사물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사물이니까 educate 안 되죠.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제가 어저께 우리가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좀 될 것 같은데 가르치는 거니까 얘는 좀 선생님 맨날 이거 나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맨날 애드레스 맨날 나온다고 그랬죠. 동물원에 가면 기린, 코끼리 이런 걸 봐야 되고 성경책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고 이게 토익에서는 이게 믿음, 소망, 사랑에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꼭 나온다. 근데 요거하고 그럼 어떻게 하지? 비슷하면 뒤에 것으로 그랬죠. 언제? RC에서. A씨는 좀 헷갈리면 앞에 것으로 그랬고 왜? 헷갈렸을 때 함정이 앞에 나올 때가 더 많아요. 뒤에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답이고 RC는 함정이 앞에 먼저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애드레스가 뭐야? 주소 연출되지만 다루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슈를 다뤄요. 그래서 답이 D, 얘가 되는 거예요. 자, 139번. 요게 좀 어려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프로스펙트가 전망, 이번에 아웃룩도 나왔잖아요. 그거 비슷한 말인데 스펙타르가 보다, 앞으로 붙이면 앞으로 내다보다 전망인데 작은 가게들이 있대요. 근데 장기적으로 성장 전망을 가지고 있는 가게들에게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프로스펙트가 복수일 때 성장 전망이라는 말할 때는 그렇게 써요. 단수는 어떤 특정 하나에 대한 전망을 말할 때 써요. prospect for peac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떤 회사의 가게들의 미래 전망이죠. 미래 전망 이럴 때는 prospect를 복수를 씁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그래도 몰라 이거 그냥 복수를 해보자. 이거 R 있으니까 이거 R은 얘랑 가는 거야. 얘랑 가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우연히 맞췄으면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선 답이 C가 돼요. growth prospects가 복합명사입니다. 자, 40번 feasibility가 무엇을 실행하기 수월함, 그렇죠? 용이성, 이걸 feasibility라고 해요. 이게 2, 3년 전에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그때 7월이었는데 이거 40번의 답으로 나오는 달이었어요. 7월 달에. 근데 제가 특강을 하는데 그 전날 원래 6시까지 해야 되는데 7시 반까지 하고 있어서 그래서 남자 4명이 나갔어요. 왜? 이제 끝날 때 다 됐는데 나갔죠. 그래서 제가 그때 4, 5명 나간 상태에서 지금 300명 있는 상태에서 4, 5명 나가는 거 봤어. 가방 들고. 자, 근데 지금 여러분 힘든 거 알지만 4개 단어만 더 하자 알려주는데 이게 그때 제가 강의했던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다 맞추고 그 4분만 틀린 적이 있어요. 이런 말도 내가 잡담으로 인강에서 지금 했잖아요. 저번 주에. 그죠? 저번 달에. feasibility가 실행하기 쉬운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feasible plan이 실행하기 쉬운 계획. 그래서 feasibility는 실행 용이성, 사업 타당성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또 그럼 다음 달에 나올까? 이거 다음 달에 안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feasible 이런 건 좀 몰라도 feasibility. 특별한 팀이 셋업됐어요. 조사하려고 자전거 레인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가능한지, 현실성이 있는지 이걸 feasibility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7월 마지막 주에 어휘 총정리하면서 우리가 했었던 단어입니다. 원래 강사는 계속해서 학원에서 매달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이 새로 왔을 때 그때 시험에 맞는 단어들을 추려주거든. 그래서 이제 2, 3년 되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한 1, 2년 있다가 또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틀렸다고 막 결심해서 막 외우면은 다음에는 아직 안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좀 된 단어 중에서 요즘 추세에 맞는 걸로 다시 골라서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하죠. 어쨌든 feasibility 알아두시고 자 151번이 이제 이번에 파트 6는 좀 중간 난이도 좀 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치료된 나온 거가 좀 재밌었고요. 어린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운전 길게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keep them occupied라는 말이 어린아이들이 뭔가 몰입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면요 아이들이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전부 핸드폰으로 뽀로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애들 교육이 되게 안 좋겠다. 그럼 애들은 뽀로로 계속 보면서 입에 뭐 들어간지도 몰라. 그게 이제 keep them occupied. 그럼 운전자 거기다 넣으신 분들은 이제 운전하다가 사고 나죠. 다른 거 하면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 가장 어려웠던 거는 사실 이겁니다. 어떤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피아노를 악기 회사에서 기증을 받는데 그거를 저렴하게 판매를 나중에 한대요, 연말에. 그런데 피아노들 that were donated, 기증된 피아노들이 판매되는데 되게 저렴해. 근데 어떻게? fraction이란 말이야. fraction이 원래 분모할 때 쓰는 말이거든. 근데 아주 극히 일부, 즉 아주 소량의 금액 일부만 받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피아노를 받는 것을 대여로 써야 돼요. 그 피아노들의 retail value 일반 소비가의 아주 극히 일부로 판매가 된대요. 좋겠죠. 그래서 와서 줄 서고 이제 편지 받는 사람들만 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번에 6에서 나왔습니다. 자, 대여 소유격 형용사라는 거예요. 오케이? alright. 자, 요번에 파트 7에서 success story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근데 회사 소식지에 나온 건데 자, 이 회사 소식지에서 처음으로 이제 지난달에 상 받은 4명의 직원들을 한 명씩 소개하는 글 중에서 한 명이 소개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때 이 회사는 식료품을 배달하는 회사인데 어떤 그 상 받은 분이 어워드를 받은 분이 시간을 많이 단축했대. 배달되는 시간을 25%인가 30%인가 이렇게 단축을 시켜서 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가 다른 경쟁사보다 우위를 가지게 되었대요. 이때 competitive edge가 모서리도 되죠. 그런데 advantage란 말로 우위를 가진다.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우리 그 지방에 계셔서 우리 현강 못 듣는 분들 죄송하지만 이건 저번 주에 제가 강조를 몇 번 해서 우리 반 여러분은 정말 재밌게 이거를 그냥 맞춰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케이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케이스는 상자, 케이스 이런 것도 되죠. 그러나 경우, 사례 이런 말이 되는데 어떤 분이 컨퍼런스 전용 요금으로 호텔을 예약하려고 그러는데 현금을 내야 되면 계좌이체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그랬죠. 그때 케이스는 시츄에이션과 같은 단어로 여러분 아마 이거는 무난히 맞췄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동의어 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었어요. 그러면 토익은 다음 시험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토익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상업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속이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이 강의를 찍는 건데 유형, 공식, 기술 이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자꾸만 내가 상업적인 강사 아니라고 자꾸만 말해서 무료로 강의 들으러 오시려고 그러시는데 돈 안 내면 안 돼요. 저도 상업적 강사 맞아요. 그러나 내 말은 틀린 방법으로 가르치면서 어떤 이윤 추구가 제1 목적인 경우 그런 거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교육과 학생들을 돕는 게 제1 목적이고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수강료를 받아서 또 사회를 위해서 잘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은. 자, 9월 토익 제대로 그래서 대비해야 되죠. 여러분 공식 이런 거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현명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익 바로 알고 캠페인하고 우리 카페 오시면 제가 무료 문제를 쭉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보시고 공부할 때 지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강원도 여러분들도 같이 이 카페에서 여러 가지 무료자를 보면서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가 이번 달 저번 주 사진입니다. 강의실 이게 되게 커요. 360석. 대한민국에서 이런 강의실이 없습니다. 가장 큽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보기도 하지만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 시험에서 실력을 가지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 이것을 보여주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반은 요번에 기초가 보강이 돼서 생기초, 그냥 명사가 뭔지 모른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기초 토익 문제 보강을 어제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300점 그분이 어제 와서 치킨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거 있으면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자리죠. 이렇게 치킨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계속 최강 스터디를 통해서 이번에도 스터디 주교분들이 배정이 돼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여러분이 진짜 실력으로 원하는 그런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실력을 갖추고 학원들에게 속지 않는 것이 제 꿈이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할 거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8월 그리고 9월 추석 전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상으로 이번 달 8월 9일 방금 시험 보고 와서 후기는 녹화를 끝나겠습니다. 다음 시험에도 또 많은 것을 기대해 주시고 자, 다음 시험 전까지 여러분이 우리 카페 오셔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샘플 인강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올바른 학습 방법과 올바른 실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토익은 토익에게 물어봐. 노하우에서 트렌드까지 YBM에게 물어봐.